예, 강규영 리더님의 도파민 팡팡. 예, 도파민 팡팡.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규영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규영입니다. 아, 바로 앞에 우리 박연정 우리 매니저님 이렇게 스토리를 이렇게 진솔하게 나누셨는데 사실은 그 어떤 진단을 받고서 얼마나 참 그 고민이 많았을까, 얼마나 또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뚫고 왔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담담하게 아무튼 제3자 입장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내공을 보면서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아팠던 그 경험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좋은 사람을 컨설팅하는 좋은 솔루션까지 얹어서 이제 승승장구하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무슨 강의를 좀 드릴까 하다가, 저는 원래 뭐 건강을 한 2, 30년 공부를 해서 그 얘기를 할까 했었는데, 또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 5월에 걸맞는, 5월이 무슨 계절이라고요? 예, 승급의 계절인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래저래 뭐 좋은 내용들은 참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5월 달이 이렇게 PM에서는 전략적으로 5월 달과 11월 달이 이렇게 승급의 달로 이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본사에서 그런 이벤트 내지는 그 전략적인 달로 정해놨다면은 이왕이면 우리가 그걸 잘 누리고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또 뇌과학에 기반한 도파민 팡팡 목표 달성 7단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공부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뇌호르몬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뇌내혁명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뇌내혁명이 저걸로 공부하고 나니까 또 2편이 나왔어. 또 3편이 나왔어.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한 10몇 년 전에 저거 뭐 12주 과정 이렇게 할 적에는 저거를 다 다뤘었습니다. 예, 뇌내혁명 1, 2, 3권을 다 다루고 스타디하고 토론하고 적용하고 그런 짓을 했었는데 조금 최신 버전의 뇌 이론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의 발달은 의학의 발달은 현미경의 발달 내지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점점 더 이렇게 세밀해지고 자세해집니다. 그래서 뇌과학도 저 책도 여전히 좋습니다. 예, 그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 그 아주 세계적인 석학이고 저 책도 좋지만은 최근에 좀 바뀐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새로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라는 책인데 아주 강추합니다. 더더군다나 뭐 그 가바사와 시온이라는 그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의사하고 학자인데 정신과 의사이자 또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3년간 또 유학생활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연구소도 차리고 책을 많이 냈는데 뭐 400만 뭐 조회라든가 뭐 엄청난. 그리고 나는 한 번 읽은 책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책들인데 그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뇌과학자이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최신 이론에 정통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책을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분이 호르몬에 대해서 이렇게 그 7가지를 대표적인 호르몬을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도파민 들어봤어요. 행복물질. 그다음에 노르아드레날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지나치게 많이 나오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집중물질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드레날린, 흥분물질이잖아요. 아드레날린도 좀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에서 갑자기 호랑이 나왔다 그러면은
아드레날린이 번쩍하면서 그냥 팍 튀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아드레날린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뭔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만 필요한 건데 평상시에도 늘 아드레날린 나오면은 우리 몸을 해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모든 호르몬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모든 호르몬이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뭐 도파민도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 그리고 세로토닌, 치유 물질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뭐 세로토닌 하라 뭐 그런 책도 있었고요. 멜라토닌 요거는 이제 수면 물질이고 아세틸콜린 학습, 그다음에 엔돌핀,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인가요? 엔돌핀 무진장 많이 얘기했죠. 뇌내 몰핀이란 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7가지를 다 다루면은 5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한 가지를 먼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책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본계적인데 이렇게 책 보는 방식을 책 속 본계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계적은 3가지 하는데 이렇게 책 속에서 이렇게 메모하면서 읽는 것을 책 속 본계적. 그다음에 노트에다 정리하는 것을 노트 본계적. 그다음에 토론할 적에도 본계적, 본 거 깨달은 거 적용하는 것을 토론 본계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독서 8시간을 강의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워크숍도 하고 다 강의를 시켜줍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책 읽는 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사들이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교육들은 학교에서 못하든지 가정에서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그런 데를 돕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훈련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독서법도 제대로 배우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책이 진짜 너무 좋아지고 기뻐지면은요. 그러니까 책 읽는 방법을 배우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노후 준비의 반은 끝난 겁니다. 노후 준비의 반은 물론 우리가 PM을 통해서 이제 보상이라든가 건강 다 해결됐는데, 그러나 그 여가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도 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라도 책과 늘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자, 뇌과학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뇌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행복을 만드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는 곧 행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는 방법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파민은 목표를 달성할 때 분비됩니다. 와우. 그런데요, 그 밑에 볼까요? 도파민은 목표나 계획을 세울 때부터 분비가 되는데요. 와우. 그러니까 목표를 달성할 때도 분비되는데 세울 때도. 와, 요 이론은 제가 처음 이때 접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볼까요? 자, 도파민 분비는 정보 처리 능력, 주의력 집중, 계획성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해마의 축두엽은 기억과 학습을 담당한다. 그래서 여기에 도파민이 분비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기억력이 향상된다. 와우. 이게 그렇다면은 내가 업무에서도 도파민이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네. 와, 자녀들도 저렇게 정보 처리 능력, 주의력, 집중력, 계획성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겠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라도 요 이론을 아셔야 됩니다. 그 밑에 봅시다. 도파민은 인간의 학습, 행동에 대한 동기부여, 환경 적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인간은 더 많은 쾌감 이꼴 더 많은 도파민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높은 것을 쳐다보는 존재이다. 와우. 자, 그래서 행복 물질이 팡팡 나오는 목표 달성 7단계 법은 바로 이 책에서 나온 겁니다. 책 전체는 아닌데 아주 일부분이지만은 지금 5월 달에 딱 필요한 게 요 목표에 관한 겁니다. 자, 그래서 7단계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 보통 도파민이 분비되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설렌다. 와우. 그래서 이럴 적에 도파민이 나온다는 거 우리가 이제 기억해 두고요. 자, 그다음에요. 맨 위에 목표를 설정했을 때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이렇게 2번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노란색 칠한 거 밑에 중간 정도. 이런 사이클을 돌리려면 목표를 세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러나 그 목표가 너무 거창해도 좋지 않다. 장래의 원대한 꿈이라든가 뭐 아주 30년 후라든가 10년 후 이거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때는 그 별로 도파민이 안 나온대. 그보다는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세워서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하며 마침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뭐 긴 중장기 목표보다는 단기 목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뇌과학적으로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도 보면은 뭐 월간 목표 또 뭐 주간 목표부터죠. 주간 목표, 일간부터 일간 목표, 그다음에 주간 목표, 월간 목표, 분기 목표, 반기, 연간 이런 식으로 기간을 쪼개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것은 도파민 분비 측면에서도 옳은 방법이다. 뇌과학 쪽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옳은 방법입니다. 뇌과학적으로. 그래서 일생일대의 원대한 목표를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달성할 수 있는 작은 목표로 대체하기만 해도 강력한 동기부여가 생기고 도파민이 오랫동안 분비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단위의 목표를 갖다가 우리가 마일스톤, 이정표란 말도 많이 하잖아요. 마일스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분야의 강의를 제가 23년째 하고 있는데 목표 관리를 제가 강의하는데 목표 관리의 제일 중요한 3%란 말을 합니다. 종이에 적은 3%. 그래서 주로 저는 어떤 자기개발 측면 내지는 경영학 측면에서 이렇게 다뤘었는데 뇌과학적인 측면에서는 목표를 얘기한 게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경영학적으로도 옳고 자기개발 측면에서도 목표를 종이에 쓰는 게 옳듯이 뇌과학 측면에서도 저렇게 목표를 갖다가 쪼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뭔가요? 두 번째 단계는 목표를 이룬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겁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상상. 예, 그래서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좀 더 봅시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단계입니다. 3단계가 또 아주 중요한데 목표를 자주 확인하래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언제든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아야 한다. 예를 들면 목표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인다든지, 그쵸?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언한다든지, 야, 나 이거 할 거야. 이번에 승급할 거야. 아니면 수첩이나 지갑에 목표를 쓴 종이를 끼워놓고 매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그렇게 바인더를 많이 얘기했습니까? 제가 왜 이거 34년째 바인더 쓰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수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바인더에다가 뭐부터 꿈노트, 사명선언서, 평생계표, 연간계표, 월간계표, 주간계표를 늘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뇌과학 측면도 마찬가지고 경영학 측면도 마찬가지고 자기개발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바인더를 이렇게 34년 동안 쓰고 있는 이유가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도파민은 장시간 또는 장시간에 걸쳐 분비되지 않으므로 중간중간에 보급을 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목표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물지도도 걸어서 딱 벽에다 딱 붙여놓고 뭔가 책만 뭔가 써놓고 슬로건도 써놓고 정성이 실력이다 뭐 이런 거 써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자주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동기부여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휘발유를 보충하는 것을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로 장거리 여행할 적에 출발하기 전에 먼저 이제 주유소에 들어서 이제 같이 채워요. 근데 그걸로 다 못 가잖아요. 중간에 이제 기름을 더 보충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이미지를 생생하게 떠올린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수시로 보충해주고 수시로 기름을 넣어주고 그런 역할이 바로 이렇게 보여지게 가시화시켜서 자꾸만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즐겁게 실행하는 겁니다. 타이거 우즈는 한 인터뷰에서 골프에서 우승한 이유,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라고 질문했더니만은 enjoy. 즐기는 거래요. 예. 자,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즐기면 실행할 때 도파민이 팍팍 나온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뇌는 쾌감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또 원하게 되고, 반면에 불쾌한 자극을 받으면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이왕이면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왕이면은 그 즐겁게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오늘 아침에 오늘 뭐 어디 갔습니까? 예, 청계산 갔잖아요. 청계산 갔고 예, 참 우리는 일하고 그냥 죽을살도 하고 있는데 참 누구는 가서 막 닭 백숙 뜯고 뭐 예, 참 부럽습니다. 예, 그래야지 도파민이 팍팍 나옵니다. 아까 보니까 그 PM 주스도 그 닭백숙 옆에 PM 주스도 보이고 보니까 PM 막걸리도 보이던데 언제 이렇게 신제품이 나왔던가? 예, 아무튼 예, 부럽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5단계면 다섯 번째. 다섯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면 자신에게 상을 준대요. 와우. 그래서 이제 뭐 야구나 축구나 이렇게 우승하면은 막 서로 막 뒤풀이하고 막 그 맥주 뿌리고 막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그렇게 떠들썩하게 축하하는 방식이 실은 강력한 동기부여에 일조한대요. 여러분 왜 인터내셔널 그 행사를 합니까? 독일에서 뭐 12,000명씩 모여서 행사 왜 합니까? 왜 얼마나 뻑적지근한지 아세요? 예, 독일에 가면요 밤 꼴딱 새서 춤을 춰요. 막 그냥 예, 아주 딱 건강하게 타락을 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런 그 축제를 열고 예,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상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터내셔널 그룹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잘합니다. 예,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세부적인 게 좀 있는데 좀 봅시다. 예, 잠깐만요. 예. 자, 그다음에 어, 자, 뇌는 먼저 우승한 사실의 기쁨을 느끼고요. 그리고 뒤풀이에서 축하하면 생일 파티에 대한 기쁨이 축하 파티에 대한 기쁨이 추가됩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행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큰 결과를 냈을 때야말로 그에 걸맞는 상을 줘야 하는데 당신도 목표를 달성하면 엄청나게 기뻐해야 한다. 그래서 뒤풀이를 가지란 얘기고요. 그래서 그 스즈키 선수 있죠. 예, 일본의 아주 유명한 미국에서 활동하는 스즈키 이치로는 대기록을 달성할 때마다 고급 손목시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 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루틴 내지는 어떤 이제 상을 주는 방식이겠죠. 예, 그런 방식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방식도 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6단계 봅시다. 6단계는 더 높은 목표를 새롭게 세운답니다. 와우. 자, 그래서 어, 그, 그 노란색만 봅시다. 현재 자신에게 만족하며 현재 상태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도파민 분비가 멈춘대요. 그러면 현상 유지는커녕 기록이 점점 떨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면은 그걸로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새로운 목표를 갖다가 향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야, PM의 시스템이란 게 참 놀랍도록 한 15단계인가요? 예, 끊임없이 앞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을 줄 수 있는 단계를 많이 만들어 놨다는 것도 참 저 뇌과학에 기반해서 참 합당하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사례인데요. 목표 달성을 기뻐하는 것과 만족하는 것은 동의어가 아니다. 현재의 자신에게 만족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동기를 잃기가 쉽다.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해서 더 이상 올라갈 것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메달을 획득해도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다. 그야말로 진정한 세계적인 선수다. 예를 들어서 유도의 다니 료코라고 아마 일본 그 저자니까 아마 일본 사례가 들었겠죠. 다니 료코는 올림픽에 5번 출전했대요. 5번이나 출전해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대요. 와우. 올림픽에 5번을 했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4년 만에 한 번이 일어나니까 4, 5, 20. 그러니까 적어도
20년 동안 세계 1, 2, 3등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일본에서는 1등이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다 땄으니까 아무튼 세계 1, 2, 3등을 20년간 유지했다는 겁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요, 메달 땄다는 것보다 저 세계 1, 2, 3위를 갖다가 저 20년 동안 유지했다는 그 원동력이 뭘까? 예.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선수로 활약한 일은 흔한 일이 아니다. 이런 위협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녀만의 동기부여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다니 선수가 남긴 명언에서 그 점을 갖다 살필 수 있는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니까 시드니 올림픽 최초로 이제 시드니 올림픽에 참석하기 전에는 이런 슬로건을 가져서 스스로에게 최고일 때도 금, 최악일 때도 금 이게 본인의 슬로건이었었어요. 그런데요, 다음에 이제 4년 후에 그 아테네 올림픽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싱글일 때도 금, 품절녀일 때도 금. 이때 결혼을 했던 모양이야. 와우. 똑같은 금이지만은, 의미부여를 달리한 거예요. 예? 예, 싱글일 때 하는 거는 그래도 쉽지만은, 야, 품절녀일 적에도 결혼하고서도 금 따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베이징 올림픽 전에는 어떤 슬로건인지 아세요? 엄마일 때도 금. 와우, 애까지 낳았어, 세상에. 애까지 낳았는데, 엄마일 때도 금. 여러분, 엄마일 때도 그러면 다른 의미잖아요. 예? 그냥 천어 때 금하고 다르잖아요. 예? 그 아이한테 전 먹이면서 운동해 가면서 예, 남편 밥 해주면서 그 딴 금 아니겠습니까? 와우,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파민은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적에 분비되며 강력한 동기부여를 한다. 더 힘든 목표를 세웠을 적에 분비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밑에 항상 더 힘든 목표를 지속적으로 세우는 것, 예, 이것이 도파민 강화 학습 사이클을 작동시키는 비결이자 인생의 성공 법칙이다. 이번 목표를 이루었다면 즉시 다음 목표를 세워라. 현재 만족하면 도파민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뇌는 욕심장이다. 도파민이란 물질을 항상 더 많이를 추구한다. 더 높은 목표를 계속 세우는 한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당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여러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의 정의가 뭔가요? 목소리 큰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 열정이라고 제가 정의를 했거든요. 외우세요. 예, 열정의 정의가 뭐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래도 60이잖아요. 예, 60까지 보입니까? 예? 예, 제가 안 지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 그래요? 예, 끊임없이 목표를 따라갔잖아요. 끊임없이. 예. 지금 오늘 사회를 진행하는 우리 매니저님이 맨날 저한테 그래요. 아직까지는 뭐가 이렇게 할 게 많이 남았냐고. 많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몽골도 가야 되고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 자, 그다음에요. 이제 마지막 7단계인데 7단계는 결과적으로 1단계에서 6단계를 반복하는 거예요. 먼저 목표를 달성한 쾌감을 얻는다. 그 뒤 더 어려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도 달성하여 더 큰 쾌감을 얻는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 학습 사이클을 순환시켜 성공 계단에 올라가면 일에도 성공하고 사생활도 충실히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 이걸 보면서 제가 거기다 메모 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볼 적에 그냥 기하는 거라 볼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떠오르는 아이디어서 빠바바 쓰는 거예요. 그 메모 덕분에 고르게 된 책이 뭐예요? 이 책이잖아요. 예, 춤추는 고래의 실천. 켄 블란차드가 워낙 대단한 대가잖아요. 얼마 전에 춤추는 고래의 실천을 썼는데 참 오랜만에 나온 책이에요. 왜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켄 블란차드도 저 대가도 춤추는 그 뭐죠? 고래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거 쓰셨던 분이에요. 수천만 부가 팔렸던 책이죠. 대단한 대가잖아요. 근데 저 양반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교육을 하고 수많은 강의를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도움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스승님 하면서 그랬었는데 가만히 이렇게 면담하고 돌아다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 강의할 땐 버럭 했었는데 변한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그걸 갖다 분석을 해보니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틈이, 예,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전문용어로 knowing, doing 갭이라는 거예요. 머리는 큰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무진장 고민하면서 10년간이나 고민하고 하면서 그 답을 찾아냈어요. 와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knowing, doing 갭을 해결하려면은, 예? 아는 것과 실천 사이에 그 갭을 해결하려면은 목표 세운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에 그 갭을 채우려면은 결과적으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보시고, 알보시고가 모의학자예요. 예,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보고, 고쳐주고.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또 반복하래요. 알려주고, 보여주고, 시켜주고, 고쳐주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하래요? 다시 반복하래요. 그러면은 우리 파트너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질관해주죠. 질관해주고 모의학자예요. 질문하고, 관찰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조언 듣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알보시고, 질관해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요 그래프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이건 제가 스승님한테 전수받은 겁니다. 저희 스승님이, 한 이랜드의 아무튼 박성수 회장님이신데, 그분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시면서 만드신 그래프를 저희한테 주신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참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숨겨놨던 건데, 특별히 여러분한테만, 예, 인재 양성의 노하우입니다. 인재 양성의 노하우. 예? 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복제가 잘 안 되잖아요. 복제가 안 되는 것은 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대개 요 4단계를 잘, 건너지 못하기 때문에 다들 그냥 아부만 있고 사업자가 없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트레이닝 포 트레이너스, 예, T4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트레이닝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새로운 사람을 갖다가 아부 가입시키고 그 사람을 사업자로 키워내려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뭔가요? 첫 번째가 일단은 보여주기예요.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 예. 먹는 거가 됐든지, 교육이 됐든지, 매뉴얼이 됐든지, 교육에 참석하는 것이 됐든지, 여러분이 보여주는 겁니다. 2단계는 뭔가요? 2단계는 가르치기예요. 예, 가르치기. 예, 3단계는 뭘까요? 예, 3단계는, 예, 지켜보기예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이거 잘 못해요. 예, 지켜보기 안 하고 바로 주어 폐기예요. 주어 폐기. 예, 그 다음에 4단계가 뭐예요? 혼자 하기. 그래서, 요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돌리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위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부터 이제 사업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4단계 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100번쯤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게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안 되면 되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편, 가르치기와 보여주기와 가르치기는 바로 교육의 영역입니다. 반면에 지켜보기와 혼자 하기는 무슨 영역일까? 무슨 영역일까? 예, 학습의 영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교육 단계에서 학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교육에서는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 강사가 주인공이에요. 예? 예, 스폰서가 주인공이에요. 반면에 학습은 뭐예요? 예, 파트너가 주인공입니다. 교육생이 주인공이라. 예. 자, 되셨나요? 예.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여주기에서 바로 혼자 하기로 가는 것을 방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방임. 예, 정리됐나요? 보여주기에서 가르치기 빼먹고, 지켜보기 빼먹고, 혼자 하기. 네가 알아서 해. 예, 이걸 뭐라 그래요? 방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우리가 깨닫고서,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 사업이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나를 복제하지 못하고서는, 사업을 복제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교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 그림이 그러니까 처음에 목표 설정하면 두근두근, 그다음에 이제 목표 달성을 하면은 이제 도파민 분비되고 쾌감이 느끼고 또 두근두근 또 쾌감, 예,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야, PM의 그 스텝이란 게 우리는 7단계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예? 예, 15단계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조금 어려운, 약간 어려운 것들을 예,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예,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예, 만드는 것이 바로 예, PM의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돼서 아,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다. 아, 이 단계만 따라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줬던 건데 3단계를 다시 한 번만 리뷰합시다. 3단계는 뭐라고요? 목표를 자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하대요. 목표를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이래요. 예, 다른 사람들에게 목표를 공언하래요. 나 이번 달에 예, 달성. 한 달에 달성. 예, 수첩이나 지갑에 꽂아 놓으래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모임을 가잖아요. 예, PM 큰 모임을 가면요. 이 짓을 했었어요. 전 지금도 갖고 있는데, 다른 분들 걸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위치 이동을 시켰습니다. 예, 여기 손소영, 송요서, 학원우, 양원근, 이 기라성 같은, 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의 팻말을, 업어왔습니다. 전문 용어로 위치 이동했다는 거죠. 아니, 행사가 끝나는데 이거 아무도 안 가져가요. 본인도 안 가져가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왜 가져왔을까요? 저는 저 명, 명찰의 이름과 타이틀을 보면서 언젠간 나도 저렇게 되리, 언젠간 저렇게 되리, 그렇게 되는데 어느새 제가 골드 GPT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끊임없이 쳐다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거야.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는 여러분 걸 갖다가 만드십시오. 저는 이미 만들었거든요. 저희 팀엔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걸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팀이 모임 있을 적에 이걸 다 나눠주고 야, 본인의 다음 단계 목표가 어딘가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친 다음에 앞뒤로 똑같이 써도 괜찮고 앞에는 5월달, 뒤에는 11월달 걸 써도 괜찮아.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썼나요? 예, 그래서 요 파일을 다 드릴 겁니다. 요걸 출력해서 쓰셔도 괜찮아요. 이게 A4에 A4. 예, A4에다가 이렇게 맞는 것뿐인데 약간 빳빳한 종인데 뭐 얇은 종도 괜찮아요. 테이프로 붙이면 돼. 테이프로 붙여서 여기다 써가지고서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예, 책상 앞에다가 본인이 늘 보는 곳에다가 비치하십시오. 예, 특히 5월 달에 5월 달에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5월 달에 예, PP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생생하게 예, 생생하게 상상을 해. 생생상상. 그 생생상상하려니까 그래. PP를 하려면 EVP가 4명 이상 하셔야 되고 60만 포인트가 필요하네. 그러면 뭐가 좋은데? 와, 월 6천만 원, 연으로 7억 2천만 원이네. 자동차가 월 260으로 뛰네. 현재는 내가 130밖에 안 되는데. 예. 와우. 이번에 BMW 바꿀 수 있겠는데? 예. 그다음에 PT 인증식에 갈 수 있겠는데 두바이나 플로리다 중에서 어디 갈까? 두바이 지난번에 갔으니까 플로리다. 우와! 가슴이 뛰는 거야. 플로리다. 우와! 예. 그래서 요거를 꼭 해서 5월 달에 반드시 승급의 계절이 오게 만드십시오. 그다음에 이건 11월 달 목표예요. 뒷면에다가는 뭐 11월 달 목표 아주 써버렸지 뭐. 예. 뭐 되든 안 되든 쓰는 거야. 일단은 예, 저지르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는 거예요. 지르는 거예요. 목표 관리 핵심은 지르는 거예요. 예, CL. 예, 그 꿈에도 그렸던 그 CL 챔피언스 리그. 그러니까 PT 5명이 나오면 되네. 와, 100만 포인트네. 월 1억이면 연 12억인데 뭐 용돈으로 괜찮은가요? 예. 자동차는 그대로지만은 이때부터는 포르쉐로 바꿀 수 있다면서요? 그래. 그럼 BMW 팔고 포르쉐로 한번 갈아탈까? 예. 그다음에 PT 인증식에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아직 안 정해졌지만은 또 적어도 유럽급 이상으로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까? 또 가슴이 뛰는데? 와우.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빈 양식을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출력해서 여러분 팀별로 반드시 저걸 하시기 바랍니다. 가시화시키고 목표를 보이게 만들고 여러분 가슴 뛰게 만드세요. 가슴 뛰게 만드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기 어려우면은 여기 소책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내 목표를 하니까 조건이 뭐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보상이 뭐뭐가 있다. 그쵸? 자동차, 뭐 여행 그런 거 다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적으세요. 원하는 대로. 예, 원하는 대로. 이렇게 예쁘게 꾸며 보세요. 예쁘게. 예. 되셨나요? 예. 오케이. 좋습니다. 자, 클로징 합시다. 예, 경영은 전쟁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저 고야마 노블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 30권 되는데, 일본의 그 경영자를 컨설팅 하신 분이에요. 저분들 경영자인데, 경영자 학교를 만나서 수많은 중소기업을 살리신 분인데,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요거 있죠. 요거. 예. 하루 수업료 350만 원인데, 이분은, 가방 못지. 이 사람을 갖다가 3일 동안 쫓아다니는데, 하루에 350만 원이니까 3일 쫓아내는데 1,050만 원. 1,050만 원을 주고서 이제 이렇게 배우는 정도로 그렇게 대단하신 분인데 몇십 년치가 이렇게 예약돼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대단하신 양반이거든요. 그 양반의 책 중에서 경영은 전쟁이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재밌는 글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사장의 지시를 오늘 안에 실행하는 사람은 임원이고 일주일 안에 실행하는 사람은 부장이고 한 달 안에 실행하는 사람은 과장이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평사원이다. 그래서 사장이 지시를 얼마나 빨리 실행하는가가 중요하다. 실행에 빨리 옮기면 잘못을 빨리 알아낼 수 있고 수정 또한 그만큼 빨라진다.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의 위치가 PM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임원이에요, 부장이에요, 과장이에요, 평사원이에요? 예? 빨리 써보세요. 댓글에다가. 여러분은 어디쯤인가 빨리 써보세요. 지금 댓글에다가. 예, 임원이에요, 부장이에요, 과장이에요, 평사원이에요, 뭐예요? 예, 누가 벌써 사장이라고 정답을 썼어. 그냥 칵. 예. 예. 여러분 모두가 사장인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그쵸? 예, 사장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한번 볼까요? 예? 예, 사장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봅시다. 이 책에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회사의 정책이다. 나는 언제나 서둘러 출발한다. 일단 도전부터 하고 실행하면서 바꾸어 나간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1, 2년 후가 되면 가치가 떨어진다. 오케이라는 판단이 서면은 그 즉시 시도한다.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그 즉시 그만두고 부분적인 문제라면 해나가면서 수정해 간다. 서둘러 실패하면 실패 가능성도 있지만 실보단 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그동안 쌓아온 나의 경험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한대요. 그리고 당장 변경하고 당장 그만둔답니다. 또 다른 경영자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하나 볼까요? 예, 또 다른 경영자는 예, 이거는 일본의 경영자고 예, 한국 경영자 중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사장학개론 예, 김승호 대표인데 저희가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저희가 한번 초대를 했었어요. 제가 독서 모임에서 초대를 했는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예? 예, 750명이 모였습니다. 와, 그래서 서초 국민회관을 빌려가서 난리 뻑적지근하게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분 뜨기 전에, 저분 유명해지기 전에. 예, 그래서 저희가 예, 그랬던 이제 경험들이 있습니다. 예, 자,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저 사장학개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이것도 예, 봅시다. 좀 크게 볼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방향보다 속도가 돋보인다. 나는 결정을 즉각적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 결정을 통해 결정 자체를 옳은 결정으로 만드는 데 집중한다. 심지어는 틀린 결정을 내려도 그 틀린 결정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공이 완성돼 가는 것을 보기에 결정을 빨리 한다. 어떤 결정이든 한 달, 두 달 미루지 않는다. 일주일, 이주일 미루지 않는다. 하루 이틀도 미루지 않는다. 심지어 1시간, 2시간도 미루지 않는다. 거의 99%의 결정이 순식간에 진행된다. 모든 결정을 즉각 처리하고 지시하고 종결한다. 전화로 오는 요청이든 이메일로 오든 10만 불짜리 문제든 수천만 불짜리 문제라도 즉각적으로 결정한다. 가장 잘못된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틀린 결정은 없다. 결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대로 배우고 결정이 옳았다면 큰 이득을 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틀린 결정은 결정하지 않는 것이다. 승급하기로 결정하셨나요? 아직 결정 못 하셨나요? 예, 이번 주 안으로 여러분만의 결정을 얻어 쓰십시오. 예? 이번 주가 아니라 오늘 저녁에 쓰세요. 예, 미안한데 오늘 저녁에 이거 출력해서 바로 쓰시고 바로 세워놓으세요. 예,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승급의 계절이 오게 하자. 꼭 오게 하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열정적으로